오후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나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현재 양시장 좀 엇갈린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오늘 반도체주 그리고 금융주 강세였죠.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전장에 좀 들어오면서 2626선까지 고점을 터치를 했습니다. 한때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면서 약간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빠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 보이긴 했지만요. 현재 다시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1%대 상승한 262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제약바이오 쪽 강세 흐름 나오다가 조정 나왔죠. 770선 지금 지나가면서 그래도 장중 고점 부근 지나가면서 낙폭을 좀 줄여가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양전할 수 있을지 남은 시간 동안 코스닥의 흐름까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나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종목 간 라이브를 통해서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오늘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 살펴보고요. 이 중에서 원탑 종목 꼽아서 전략까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분들은 옆쪽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 팍스통신망에서 모든 자료들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또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의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 함께 짚어보면서 시세 잘 줄 수 있는 QR 종목 2가지까지 오늘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QR 찍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오늘 월요일장 코스피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반도체 오랜만에 좀 훈풍 불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전략 함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이번 주 시작부터 다사다난한 이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그렇게 쉽지 못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차츰차츰 매수로 전환해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또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서 오늘 증시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또 이렇게 힘들었던 시장이지만 내일은 조금 더 밝은 시장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될 테니까 오늘 제가 또 내일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거의 한 달여 가까이 팔고 있었던 외국인이 매수세로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 좀 어느 정도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흐름 보면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2차 전지 좀 빠지고 있죠.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반도체는 지금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발 이슈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삼성전자 6만 원 이상으로 좀 들어 올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초반에는 좀 많이 빠지기는 했었죠. 네. 지난 이 미국 증시가 보합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낙폭을 조금 확실하게 보여주던 그런 초반의 증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후장에 좀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반등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종목들이 이 하락 종목 수의 수를 어느 정도 좀 잡아먹고 있는 그런 좀 약간 이 밸런스가 맞는 그런 시장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역시나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모두 다 매수를 조금 해주고 있다라고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외국인들은 이제 현물에서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많은 매도세를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이 매도를 좀 어느 정도 중단한 이후로부터 이 선물을 먼저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현물도 최근에 다시 매수로 조금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시점에서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뭐 특별하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보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볼 건 없고요. 사실상 현재 시장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시장은 금리나 사이클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제 중동 리스크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하나가 있죠. 이제 미국의 실적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미국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 국내 증시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는 이상에는 이 실적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기대감이 조금 많이 낮아지거나 실적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조금 소폭 하락할 수가 있다는 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실적들이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이 실적들도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이 주가가 좀 받쳐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듯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 전략을 좀 잡아놓고 실적들에 대한 결과치를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수급적인 측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업종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계속 꾸준하게 양봉을 보여주면서 현재 시점에서 1%대 이상의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을 조금 추가적으로 보여줬지만 어느새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다시 고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요. 이 보합 구간에서의 추가적 상승이 나온다면 오늘 양시장 모두 양봉으로 좀 마감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봉상의 시점을 본다면 참 좀 좋은 포인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2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21선의 이 이격도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21선 위에서 지금 아랫꼬리가 달려주고 있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는 무리하게 아래 하방을 보는 것보다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최근에 많이 팔았던 외국인들도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금융주들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업종군들이 다소 선방을 하면서 현재 증시는 조금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고 2차전 아까 전에도 아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앵커님이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발표 이후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똑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망 매물이 조금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이 라이콤이 어느 정도 상승폭을 확대했다가 전부 다 반납을 했듯이 제가 금요일에도 이 테슬라의 주가 향방을 보고 이번 주에 좀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라이콤도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포함해서 기술주들 일부 좀 선방을 했던 업종들이 조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시장에서는 이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 이 현재의 실적들이나 뭐 어떤 기대감을 두고 공략을 하시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또 라이브 배틀뿐만 아니라 오늘도 QR 종목 두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유롭게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들, 단기 수익이나 단타 같은 종목들을 조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인 브리핑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찍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브리핑도 실시간으로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필수로 박스통신망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다시 일중 고점 회복했습니다. 262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잡아보면 이번 주에 좀 내 포트폴리오 단단하게 잡아갈 수 있을까요? 주식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진행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진입가까지만 방송 중에 잡아드리고 목표가나 손절가, 다양한 시황 관련된 자료들은 지금 옆쪽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 함께 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1라운드 진행해 볼게요. 1라운드 반도체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최신 인공지능 AI 칩 블랙웰이 1년치 분량이 완판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앞서 일각에서 반도체 겨울론이 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렇게 AI 반도체 수요는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간밤 뉴욕 증시 또 상승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이 블랙웰을 앞세워서 AI 칩 시장 점유율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두 종목 챙겨왔습니다. 피롭틱스와 JNTC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두 종목 모두 유리기판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또 오늘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실 건가요? 일단 지금 두 개의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은 전부 다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반도체가 다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유리기판에 좀
제한적인 이 종목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 두 개의 종목 아마 아시는 분들은 유리기판 중에서 두 개 종목들 중에서는 피롭틱스를 조금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최근에 또 많이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피롭틱스가 지금 자리에서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피롭틱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도 나쁘지 않은 피롭틱스 오늘 공략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종목을 앞서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유리기판이랑 이제 최근에 반도체가 원래 소부장으로만 움직였었잖아요. 네. 근데 작년부터 반도체 순환매가 좀 돌아주면서 여러 가지 또 반도체의 세부 테마들이 또 생겼어요. 뭐 HBM이나 뉴로모픽 반도체, 뭐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유리기판처럼 세분화 테마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나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소재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따라서 뭐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가 집중적으로 조금 더 공략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도 이제 유리기판 오늘은 좀 떠올랐던 게 유리기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피롭틱스가 오늘 대장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피롭틱스를 또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롭틱스부터 볼 텐데 사실 아까 봤던 JNTC나 피롭틱스나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먼저 이 간단하게 월봉 차트로만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 추세로 이어져 나가는 이 눌림과 상승이 좀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차트의 형태고요. JNTC도 마찬가지입니다. JNTC도 똑같이 차트 형태가 기존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이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제 공통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피롭틱스를 좀 골랐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반도체가 지금 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도 멈추고 다시 매수를 조금 해준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반도체는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도 초반대까지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을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많이 나왔던 종목들도 있고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피롭틱스처럼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실상 안전하게 추세를 보면서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선택된 종목들, 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손에 꼽는 종목들만이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종목들을 택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눌림목을 좀 보던가 아니면 눌림목이 아니어도 실적을 토대로 한 어느 정도 외형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가 피롭틱스나 이런 JNTC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 완전한 눌림목이 아니라 눌린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이나 단기적인 포트로 사실상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롭틱스의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본다면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원대부터 이 눌림목을 만들어서 37,000원대까지 200~300%가 넘는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눌림목을 보면은 이 종목이 눌릴 때는 15,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완벽하게 크게 눌려줬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눌린 이후로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이 종목이 다시 고점을 뚫러 올라가는 것인지 혹은 여기서 다시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지는 사실 우리가 아무도 알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손절가를 잡고 단타로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롭게 공략을 하되 이 공략 안에서도 손절가는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목들 이제 비교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JNTC 같은 경우는 오늘 윗꼬리가 좀 크게 달리긴 했어요. 오늘 갭상승도 한 6% 가까이 시작을 했었고 20% 가까운 상승폭을 좀 확대를 보였었는데 지금 고점에서 보니 정확하게 이 위에 있는 악성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대가 맞고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라면 제가 이런 종목들을 좀 선택을 했겠지만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는 갭상승 구간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금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온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지지를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25,000원대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윗꼬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계속 확대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오늘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은 갭상승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거의 시가 전일 종가 기준에서 그대로 상승이 이어져 나온 것인데 이 지금 분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5분봉의 차트입니다. 근데 5분봉의 차트상 장 초반부터 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 평균 거래량이 가장 높게 나오는 구간이 바로 상승을 할 때마다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런 종목의 차트들은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내려갈 때 혹은 횡보할 때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급적인 측면이 받쳐진 것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잡고 단타로 공략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이 23,000원대 위에서 저점 구간이라고 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3,000원대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3,000원대 매수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만약에 손절가를 조금 놓고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항상 손절가는 3% 내지 5% 정도 여유롭게 지켜두시는 게 좋겠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종목 23,000원에 들어가서 목표가는 어디로 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목표가 제 눈에 보입니다. 지금 딱 여기 구간에서는 내가 만약에 23,000원에 잡아서 올라갔다, 그럼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팔아야 되는데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왼쪽에 QR코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반짝이는 QR코드가 있을 건데, 이 QR코드를 찍고 박스 통신망으로 함께 오시면 제가 피롭틱스에 대해서 조금 더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매수가를 드렸지만 매도가나 손절가 정확하게 잡아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QR코드 찍으시고 박스 통신망 오시면 지금의 이 유리기판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장주 피롭틱스 조금 더 상세하게 공략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제가 단타로만 알려드렸잖아요. 이 종목 단기 스윙으로도 공략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할 때마다 굉장히 강한 매집들이 들어오면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일봉상의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눌림목을 만들어 놓고 나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밀집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조정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장주면 대장주답게 그만큼 상승을 보여줄 테니까 반도체 내가 한번 수익을 못 봤었던 업종이라면 지금 저와 함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종목에 대한 가이드는 왼쪽에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신망 안에서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제 AI 반도체 수요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웰이 1년치 분량이 완판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죠. 관련해서 반도체주들 움직이는데 저희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유리기판은 또 꿈의 기판이라고도 불리잖아요. 훨씬 더 가벼우면서도 두께도 낮고 그리고 소비 전력도 줄일 수 있어서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인데, 관련 종목 두 종목 중에 피롭틱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16%대 상승 강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기존 저항대 돌파 후에 상승 흐름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3,000원대 진입 구간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지금 대표님 눈에는 보이시는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단기 스윙, 단타 관점에서도 어떻게 목표가 잡아보면 좋은지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옆쪽에 보이시는 QR코드만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단하게 한 번만 스캔해 주시면 바로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팍스 통신망에서 다양한 전략 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2라운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라운드는 또 방위산업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북한이 오늘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위협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북경성북은 포병 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는 등 남북 긴장감이 현재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전에 좀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들이 이 긴장감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수세를 줄여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또 올라가는 테마가 있죠. 방위산업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스페코와 퍼스텍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스페코는 정말 주식 라방에서도 많이 다뤘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움직임 있을 때마다 또 중동 리스크 있을 때마다 크게 움직임 가져갈 때 또 공략도 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스페코 가지고 왔고요. 퍼스텍까지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오늘 원탑 종목 꼽아주실 건가요? 일단 두 개 종목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스페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남북한에 문제가 항상 있을 때마다 이 움직임을 주던 그런 종목이었고, 퍼스텍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이 북한의 문제로 인해서 움직이는 건 스페코가 확실하게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이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대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퍼스텍을 좀 선택하고 싶습니다. 오, 하지만 네. 오늘 또 움직임은 결국엔 대장주는 스페코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로 공략을 한다면 스페코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종목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원탑 종목은 우선 저희가 스페코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 스페코를 선택한 이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당 이슈로 좀 공략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남북 간의 갈등 문제로 항상 움직임을 주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좀 약간 의외인 게 2020년도와 21년도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가 그때도 좀 뜨겁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먼저 조금 크게 움직임을 보여줬던 게 빅텍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원래 빅텍이 이 방위산업주 중에서는 대장주의 흐름을 항상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스페코가 먼저 그 대장주 자리를 조금 어느 정도 차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빅텍 대신해서 또 스페코를 공략한 것도 있는데 스페코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페코 먼저 차트를 같이 볼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일전에도 이 주식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브리핑을 몇 번씩 드렸던 종목이기도 했던 겁니다. 왜냐면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말부터도 그랬고 이번 연도 초에도 그랬고 꾸준하게 어떤 게 있어요? 윗꼬리들이 있어요. 윗꼬리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게 이 종목 현재 바닥을 잡고 있고 이렇게 윗꼬리가 다수로 출현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매집의 차트다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면 이때 당시에 지금 약 2년, 1년간의 차트를만 보더라도요. 지금 윗꼬리가 못해도 몇 번 나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번 것까지 한 5번 정도의 지금 윗꼬리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8월 5일 날에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점을 생각보다 크게 무너뜨리지를 않았어요. 어느 정도 지지가 조금 명확하게 잡혀 있다라는 얘기겠죠. 반대로 이 종목은 특정 구간 5,500원만 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 전형적인 박스 구간의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가 일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500원, 아니 3,500원에서 3,300원 구간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매집을 해도 우리가 매수를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박스 구간에서도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방산주가 두 개의 종류가 나눠져 있죠. 기존에는 방산주라고 한다면은 북한 간의 갈등으로 항상 뛰었던 게 방산주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폴란드나 뭐 중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무기가 수출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방위산업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방산주와 이 전형적인 실적주로 움직이는 방산주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략할 종목은 스페코는 남북한의 갈등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남북한의 갈등 문제는 사실 뭐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계속 있었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이렇게 막 시장에 크게 요동치거나 뭐 크게 상승분을 확대하는 것보다 단기적인 이슈로 파동을 그려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종목 필옵틱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상승할 때마다 굉장히 큰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상 우리가 단타로 공략하기 적절한 구간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이때 당시 장 초반에 상승 부분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한번 지지를 깨긴 했지만 다시 회복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면 대략 4,500원 정도, 지금 보시면 4,570원인데요. 이 4,570원과 4,500원 사이에 매수를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타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필옵틱스랑 마찬가지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략 매수를 하고 3% 내지 5% 정도 내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면 그 구간 안에서도 조금 더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우리가 목표가를 본다면 우리가 3% 내지 5% 정도의 손절가를 놨다면 그 정도의 목표가도 충분히 놓을 수 있습니다. 한 2% 내지 3% 정도 조금 높게 본다면 5%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든 좀 분할 매수를 조금 하는 습관들을 가집니다. 하지만 매수를 해서 수익 구간이 오면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실수하시는 것이 내가 리스크를 조금씩 덜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 10% 가니까 20%도 갈 것 같고 20% 가니까 30%가 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상 이제 욕심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이라면 수익 구간이 오더라도 반드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퍼스텍을 소개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재료의 다양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우주항공이나 뭐 방위산업, 뭐 드론, UAM 이런 쪽으로의 재료도 같이 갖고 있는 종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방위산업주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을 겁니다. 방위산업주들이 움직임과 이 우주항공의 움직임은 사실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방위산업주가 아니어도 뭐 드론, 오늘 같은 경우는 드론의 이슈도 있었죠. 조금 이따가 또 2부에서도 언급을 드릴 텐데 드론에 대한 재료도 있고 로봇에 대한 재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공략할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해서 조금 더 넓게 보시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도 아까 스페코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지와 저항이 어느 정도 전형적으로 좀 맞춰져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주가가 좀 빠졌어도 다시 금방 회복시켜주려는 힘이 지금 차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박스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금 최하단부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4,000원대까지 우리가 무난하게 기대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 이 차트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단타로 공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페코를, 아니다 난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퍼스텍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매일같이 방송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려도 떨어지면 또 어디서 뒤에서 이제 또 빅스 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 종목 떨어져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까 왼쪽에 있는 QR코드 찍으시고 박스통신망으로 함께 오셔서 정확한 매수가와 전략, 그리고 매도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브리핑 드릴 테니까 궁금하다, 나도 한번 수익 이 종목으로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박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여가면서 오늘 방위산업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스페코와 퍼스텍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원탑 종목으로 스페코를 꼽아주셨습니다. 아래에 지금 진입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입가 4,500원 선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 말씀 주셨고요. 지금 지지와 저항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차트 형태다 보니까 단타로 진입하시기에도 좋은 흐름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길게 보실 분들은 또 퍼스텍도 가져가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진입가보다 더 중요한 건 또 자세한 전략과 어떻게 대응할지겠죠. 지금 옆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만 간단하게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빅스 대표님이 잡아주시는 시장에 맞는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탑 종목부터 QR 종목까지 모두 꼭 챙겨가셔야 되는 이유 잠시 후에 상승률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나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나방에서는요, 매일매일 저희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합니다. 라이브 배틀 통해서 원탑 종목 꼽아보고요.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진입가까지 현재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진입가만 잘 받아보셔도,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나가는 QR코드에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이 전략들만 잘 받아보셔도 시장 대응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전략만 그대로 받아보셨을 때
이렇게나 시원한 상승률 달달하게 가져가셨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렇게 세 가지 상승률 다시 한번 또 터치를 했죠. 다산네트워크스의 경우에 저희 36% 넘는 상승률 오늘 가져갔습니다. 장중 한때 10% 가까운 상승률까지 보이면서 큰 시세 나타났는데요.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미 대선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잡아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한강 작가의 또 출판사죠. 창비 출판사의 출판 물류를 담당하는 다산네트워크스 함께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39% 최대 상승률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이노스페이스도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13%대 최고치 상승률 찍으면서 오늘 목표가 21,050원 이상 지금 터치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펩트론도 보시면 저희가 제약바이오 관련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 꼭 한번 포트에 담아보셔라 라고 하면서 현재 상승 중일 때 담았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30%에 가까운 상승률 오늘까지 또 시세를 냈네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잡아드리는 정보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져가시면 39%의 상승률, 13%의 상승률, 그리고 30%에 가까운 비만 치료제 상승률까지 모두 챙겨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주식라방의 원탑 종목, 그리고 오늘도 드리는 QR 종목과 함께 하신다면 내 포트폴리오 조금 더 든든하게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옆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간단하게 카메라로 한 번만 스캔해 주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서 잠시 후 공개될 두 가지 QR 종목까지 이번 주 일정과 관련해서 정리해 드리니까 모두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잠시 후에 오늘 만나볼 두 가지 QR 종목 바로 챙겨드릴게요. 매주 월요일 이제 또 이번 주 증시는 어떠한 일정들과 이슈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또 알아서 챙겨놔야 우리가 이번 주의 수익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번 주의 이슈와 일정들도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이번 주 월요일 참 오늘부터 굉장히 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제가 하루에 한 개씩 정도만 좀 가지고 왔지만 이번 주는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이슈가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빼곡하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화면 보시면 첫 번째로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아마 우주항공이랑 방위산업 이슈가 꾸준하게 하루에 하나씩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정들이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일정으로 인해서 충분히 또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사에서 무인탐사선 유로파 클리퍼에 대한 발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주들, 특히나 또 최근에 테슬라, 이 스페이스 X로부터 시작되는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과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방산주도 그렇고 우주항공주도 그렇고 자리를 잘 잡아준다면 사실상 이 현지 시간에 대한 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국내 증시에 반영되는 건 내일 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들 지금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아래 방위산업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역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꾸준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발에 대한 리스크, 대만이나 중국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남북한에 대한 리스크까지 사실 지금 진짜 전쟁이라도 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이 해지 투자를 위해서 이 포트에 방위산업주들도 하나씩 담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이제 방산주 우리가 볼 종목 아까 하나 제가
언급드렸죠. 여기에 대한 브리핑 받고 싶은 분들은 QR코드 꼭 찍고 방으로 함께 하시고요. 화요일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고비 이 비만 치료제 약품이 드디어 국내에 출시한다라고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비만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기대감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재료 소멸로 작용되는 종목들도 있고 추가적인 수혜를 좀 기대되면서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내 종목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이 빠지고 있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 아직 비만 치료제 공략 못했는데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수혜받을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팍스통신망으로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이제 두 가지의 재료가 있는데요. 메타버스와 STO의 재료들. 지금 여러분들 월요일과 화요일 이렇게 5가지의 테마의 이슈가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테마의 공통점이 뭐예요? 최근에 다 한 번씩은 돌아줬던 테마들입니다. 지금 시장은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기존부터 돌아주던 테마나 업종들이 꾸준하게 재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료 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다른 이슈로 또 한 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은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퀘스트 3S의 정식 판매가 예정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우 조각투자 2호 상품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슈는 ST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아까 전에 봤던 우주항공이나 방위산업이 같이 엮여서 움직인다면 여기에 대한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기존에는 메타버스랑 뭐 지금 해봤던 암호화폐랑 이 두 개의 업종군이 같이 움직이는 세트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딩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디테일한 종목들을 브리핑 해드릴 때 꼭 챙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정보다는 이제 사실 이슈보다는 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앞서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있을 테니까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ASML과 대만의 TSMC가 실적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반도체 이슈를 다뤘을 때도 이 뭐 어느 정도 공급과 수요에 대한 우려도 역시나 있었고 여기에 대한 뭐 실적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던 반면에 따라오지 못했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업종들 사실상 이제 반도체 업종들 간에서는 이제 공룡급들의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반도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공략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실적들을 한 번씩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이제 실적들과 더불어서 이제 증시에 새롭게 태어나는 종목들이 세 종목이나 있어요. 원래 일주일에 세 종목 태어나면 굉장히 많이 태어나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셀비온이나 뭐 인스피언, YJ 링크 등 새롭게 태어나는 종목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번 주의 핫 테마 2개 이거를 이제 각각의 QR 종목을 하나씩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QR 종목을 같이 좀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QR 종목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봤던 메타 퀘스트 3S 이걸 조금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 초부터 시작해서 메타와 관련되어 있는 이 XR 기기 이슈는 꾸준하게 있었어요. 계속 꾸준하게 어느 정도 막 증시 상승해서 계속 일어나진 않았지만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뜨문뜨문 나타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라면 체크를 해서 반대로 또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번 연도 초에 처음으로 애플이 이 비전 프로라는 헤드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주식 라방을 시청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 비전 프로 이슈를 가지고 그때에도 똑같이 히든 종목을 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그 종목 결국엔 상한가도 가고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QR 종목 첫 번째로 드리는 거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비전 프로가 처음에 나오고 나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헤드셋이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출에 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이 매출 자체는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꾸준하게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 메타버스 컨텐츠입니다. 이게 사실 저걸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마땅히 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메타버스의 비전 프로가 나왔어도 XR 기기의 테마들보다
오히려 메타버스 컨텐츠주들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줬듯이 지금은 이제 XR 기기를 넘어서는 이 컨텐츠들이 좀 뒷받쳐 줘야지만 메타버스가 전반적으로 같이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때 당시에 비전 프로의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후속작이 나온다라고 해요. 후속작은 이제 저렴한 애플 비전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정도의 가격이면 이 정도 콘텐츠를 좀 즐겨볼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또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로 우리가 또 챙겨볼 수가 있겠고,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슈죠. 메타에서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에 대한 공개를 또 했었는데요. 이용자의 시야에 표시할 수 있는 마이크로 렌즈가 장착돼서 프로젝트를 통해 3D 이미지를 투과시켜서 홀로그램의 증강현실을 구상하는 하나의 기기입니다. 기존에는 굉장히 큰 고글을 쓰고 있는데 두 번째로 굉장히 가벼운 안경이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건 조금 한 번씩 사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비전 프로에 대한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컨텐츠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스마트 렌즈도 마찬가지로 막상 돈을 주고 사도 즐길 만한 컨텐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라이언이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XR 기기나 이런 전반적인 렌즈에 대한 움직임보다 메타버스 컨텐츠들이 먼저 좀 움직임을 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의 관련주들이 우리가 사실상 이 초점을 둬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일정이 하나 있다라 그랬잖아요. 메타버스 중에서도. 자,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퀘스트 3S, 사실상 이제 퀘스트 3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하나의 메타버스 기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새롭게 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전 출시된 퀘스트 3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지만 그때보다 더 많은 컨텐츠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 이슈가 사실상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기존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XR 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볼 것이냐 혹은 컨텐츠들을 볼 것이냐 두 가지를 좀 나눠줄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슈가 전부 다 초점이 컨텐츠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컨텐츠에 좀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공개할 QR 종목은요.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이에요. VFX, 아마 이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것이고 듣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광고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술인데요. 국내 유일하게 디즈니나 넷플릭스, 테스트 TPN의 보안평가 프로그램을 모두 통과한 기업이에요. 사실상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내 유일하다라는 거, 국내 최고다라는 거,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건 왜냐면은 사실상 이제 증시를 떠나서 그 산업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국내 유일하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테지만 그 차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대장주로 떠올랐던 종목이기도 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최근 남산 XR 스튜디오를 개관하면서 컨텐츠의 제작 환경을 조금 더 강화했고 대화형 버추얼 휴먼이나 인터랙티브 컨텐츠 솔루션을 통해서 이 해당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종목이에요. 대형 프로젝트를 최근에 또 연달아 수주하면서 매출적인 성장 부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인 이슈도 받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한 번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시장에서도 인정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일전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번 공략을 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 구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 당시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도 된다. 조금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충분히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을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고 바닥에서 좀 지지가 확실하게 잡혀진 이후에 이 오라이언을 통해서 한 번의 상승이 더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비전 프로, 오라이언, 스마트 렌즈 뭐 이런 것들을 토탈했을 때 메타버스 컨텐츠 중에서도 이 종목은 대장주군에 속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최근에 상승 이후 눌림목을 받쳐주고 있는데 지금 잡아야지 안 그러면 조금 더 훨씬 더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오히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의 분할 매수 구간, 분할 매수도 분할 매수인데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자,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안 알려드렸으니까요. 자, 이 종목의 종목명은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보셔서 이번 주 일정 있는 종목 꼭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QR 종목 만나봤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준비해 주셨죠. 메타버스 퀘스트 3S가 정식 판매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국내 유일하게 디즈니와 넷플릭스의 보안 평가 프로그램을 모두 통과한 시각 특수 효과 기업이죠.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오셔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지금 받아보셔야 되는 게 바닥에서 현재 지지가 잡혔고요. 메타버스 관련 대장주로 시세가 움직입니다. 이번에도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잡지 않으면 추격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지금 잡으실 수 있는 기회 아래 QR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의 두 번째 QR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죠? 사실 이 두 번째 QR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있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뜨거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요, 수요일에 있었던 일정 중에 하나예요. 그린 비즈니스 위크라는 이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재생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적인 실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정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사실 일정을 살펴보기보단 이거 먼저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페이지로 좀 넣어놨는데 시총 25조 현대차 인도법인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4.5조 원을 조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이슈 자체는 아마 지난주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인도 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던 이슈이고 장기적으로 끌고 온 이슈이기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IPO를 신청하고 상장이 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은 현재 시장에서 꾸준하게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의 IPO는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해요. 인도 증시에 입성하는 두 번째 자동차 제조업체인데 사실상 이름만 두 번째지 지금 타이틀은 뭐예요? 인도 증시의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통해서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완성차 업체주들의 이 주가가 조금씩 증시가 하락해도 선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장 초반에 시장에 조금 어느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었지만 자동차 부품 테마들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왜? 증시가 하락해도 이 종목만큼은 꾸준하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급들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있는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이번 그린 비즈니스 위크에서 현대차가 이 이슈를 발표할 거라고 해요. 자사의 상징적인 아이오닉 5와 캐스퍼 일렉트리닉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슈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작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 이슈 자체는 크게 일정 자체는 크게 도움은 안 돼요. 도움은 안 되지만 기존에 이미 인도 증시에 이 상장을 한다는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밀어줄 수는 있는 어느 정도 좀 받쳐줄 수는 있는 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정을 토대로 기존에 있는 일정들에 대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저는 이 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종목은 이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자동차 부품 테마의 종목이기도 하지만 바로 뒤에 나올 드론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까부터 제가 드론 얘기를 했는데 드론은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기업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조향 부품이나 구동 부품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현대차나 한국GM 등의 1차 협력 업체예요. 그냥 2차, 3차 벤더도 아니고 1차적인 협력 업체예요. 변속기 부품이나 엔진 부품, 현가 부품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의 1차 협력 업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한번 기존에 우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풀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번 같이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자, 자회사가 독자 개발한 미래항공용 UAM이 즉 드론에 대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겠죠. 공랭식 추진 시스템 모터 및 인버터가 이 카이에 대한 합동 추력 성능 평가에서 국내 최초로 5000 RPM을 통과를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기술력 하나는
국내에서 인정한다라는 기업이겠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지만 최근에 아까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드론에 대한 방위산업에 대한 재료도 같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자, 특히나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종목이지만 이 평양 드론 침투 주장과 헤즈볼라 드론 공격까지 계속 꾸준하게 드론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정들과 이슈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까지 함께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의 차트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조금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이제 30초도 안 남았어요.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QR 종목 2가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래 QR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 모든 종목 다 챙겨드릴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